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은 데 이어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은 지난 3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7개월여 만에 경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통화를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해당 통화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의 증시는 아쉽지만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을 우리 오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이렇게 좀 처음 방송 시작하게 되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제 오늘 또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좀 종목을 또 상승 또 지금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상승하는 종목들을 확실하게 좀 잡아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않아야 할까라는 생각에 좀 잠을 못 잃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또 저희 방송도 또 네. 전문가님께 기대가 아주 큰 그런 상황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 어쨌든 좀 아쉬운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지수의 하방 계속해서 빠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했죠. 그리고 하원 관련해서도 지금 완벽하게 결과는 나오진 않았으나 지금 계속해서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잡아가고 있는 사실상 공화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레드 수입이 나와주면서 레드 웨이브에 대한 이제 트럼프 정책들에 있어서 탄력을 상당히 받을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트럼프의 정치 성향, 이미 트럼프 정부 일기 때 우리는 벌써 다 어느 정도는 다 나와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일기 때 했던 정책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만 어떻게 보면 좀 잘 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주변 동맹국들에 대한 희생 그리고 이 손실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관련주들 가상화폐나 이제 조선, 자율주행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갈 곳 잃은 자금들, 해리스 정책 관련주들 자금 들어왔던 자금들 대부분 이탈 나왔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금들이 트럼프 정책 테마주에 몰려가게 되면서 지금 트럼프 관련 정책주들의 상승세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하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가상화폐입니다. 전문가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상화폐 정말 불상이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의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주말 동안 이제 하나로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1억 1천만 원을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신고가 영역을 달성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가상화폐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코인의 대세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관련 정책들이 지금 발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 가상화폐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또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죠. 킹메이크로 변신한 이 일론 머스크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이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이 불장이 나왔을 때 이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을 상당히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도지코인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트럼프 2기 내각 정부에서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면서 내각에서도 상당히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관련해서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현물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 이제 이더리움 정도거든요. 그런데 알트코인이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알트코인들이 현물 ETF가 지속해서 출시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가상화폐의 중심지로 좀 드러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기 때문에 각종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우호적인 발언 정책들도 있고 우호적인 정책들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갤럭시아 머니터리, 위지트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3대장으로 이제 꼽히는 종목이거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제가 8월 달이었나 9월 달이었나 이제 아침 방송 이제 증시 8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한번 공략이 들어갔던 종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목표가를 한번 달성하고 이제 내려오고 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이때 공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공략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가 달성한 종목인데 지금 이 자리 지금 저항선을 완벽하게 이제 넘어가는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9,992원쯤 찍혀 있는데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만 원대에 대한 가격 영역 지금 이제 지지하고 양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지하게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짧게는 12,000원 혹은 이제 넘어갔을 때는 14,000원. 이때가 이게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때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갤럭시아 머니터리 14,000원 이때 최고가 있죠? 이때 최고가를 찍었을 때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갔을 때요. 만약에 이 자리를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영역까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지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전고점에 대한 저항선을 좀 막고 있거든요.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동전주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등주로 좀 내려온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지트보다는 저는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기술투자 과열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10,000원에 대한 부분, 여기가 이제 또 지지선이었거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나 우리기술투자나 10,000원에 대한 영역 부근이 10,000원대에 대한 가격 부근이 강력한 지지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이상 신고가의 영역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열 종목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가 활발한 갤럭시아 머니터리 쪽으로 좀 자금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는 갤럭시와 모니터리 조금 더 여유 있게 눌리면서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 투자 좀 기다렸다가 과열 풀리고 나서 진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좀 전에 종목들 굉장히 잘 골라주시긴 했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 오르고 있으니 당연히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또 주식에서도 종목을 살펴보잖아요. 이때를 좀 이 상승세를 타서 저희가 만약에 종목을 들어간다면 전문가님이 좀 전에 짚어주신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이외에도 저희가 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 갤럭시와 모니터리 우리 기술 투자가 2대장이에요, 사실은. 이 대장주를 잡아야지 이 변동성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추세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넘어갔을 때가 우리가 이제 좀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비트코인이 1억 4천에서 1억 5천 부근 올라왔을 때까지는 저는 이 종목 충분히 지금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변동성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요즘에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도 가장 트럼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섹터인 것 같은데 이쪽 섹터, 재건, 또 최근에 주말에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단기간의 변동성은 상승에 대한 변동성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트럼프가 속해 있는 이 공화당에 대한 정책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자국 우선주의, 무역 관세, 동맹국의 어떠한 좀 희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미국의 수익이 우선적이다. 동맹국 다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놓고 봤을 때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인데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내에 끝내버리겠다. 전화 한 통화로 나 끝낼 수 있어. 나 푸틴이랑 친하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어라고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책을 냈을 때 이런 자국 우선주의, 무역 장벽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어떠한 피해를 좀 강요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봤을 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재건들이 정전 협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에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4개 해안 지역, 크림반도를 통해서 동부 돈바스 4개 지역을 이제 해안가를 통해서 요 4개 주를 점령한 상황이에요. 이 영토를 어느 정도 이제 러시아의 영유권으로 확보를 해주고 우크라이나는 영토가 이제 분할될 수밖에 없는 상황,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봤을 때는 무기 지원, 너네 이거 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무기 지원 끊어버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반강제성에 이제 협박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쟁하고 싶으면 오히려 EU나 이제 한국에 대해서 무기 우크라이나다 지원해라. 난 미국에선 지원 안 한다라고 좀 갈 수 있어요. 약간 음모론적인 좀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과거에 트럼프가 해왔던 이제 발자취를 봤을 때 우리가 다시 되새겨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재건에 대한 지원이 생각보다 예상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변동성을 좀 대응하면서 우리가 상승에 대한 흐름을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실 텐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무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리 종목까지 들어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이제 편입이
됐었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관리 종목, 우리가 되게 정말 위험한 종목이거든요. 언제 상폐될지 몰라요.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되면서 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재료가 없는,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 종목들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끝내겠다고만 했지, 우리가 트럼프가 전쟁 이후에 지원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어딜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부토건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조심해야 돼요. 관리 종목이고 재무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관자 딱 보시는 순간 이거 관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부토건은 좀 제외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에버다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 관련해서 이제 건설 장비죠. 그러면서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항선 지금 막고 있어요. 지금 이 위치에서는 저는 박스권이 한번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치가 한 9,700원, 9,750원 영역하고 지금 한 11,000원에 대한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 하단에서 좀 매수를 했다가 상단에서 매도하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를 통해서 상승에 대한 변동성만 노리고 들어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Y하고 SY 스틸텍도 있겠죠. SY. 이게 가장 SY와 SY 스틸텍. 지금 샌드위치 판넬 관련해서 SY 스틸텍이 조금 더 수혜를 보고 있어요. SY 같은 경우에도 하락 이후에 지금 장대 양봉 하나 나와주면서 지금 추세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 넘어갔을 때 SY 같은 경우에는 4,360원, 4,360원 이 자리를 넘어갔을 때 한번 돌파에 대한 관점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 전략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SY 자회사인 SY 스틸텍도 있죠. SY 스틸텍. 이 종목의 변동성이 더 심해요, 사실은. 지금 신고가 찍었죠. 거의 신고가 찍었죠. 신고가 찍고 다시 한번 재돌파 나오는 위치예요. 이 자리 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저는 5,8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위치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6,500원 이 정고점에 대한 넘어가는 부분까지 한번 변동성을 노리고 들어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 분봉상의 움직임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지금 눌렸거든요. 눌리고 나서 이 위치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어요. 6,300원 부근의 가격에, 6,200원에 대한 가격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위치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저는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다. 지금 트럼프가 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쟁만 끝냈다고만 했지, 전쟁 끝냈을 때 이제 재건 들어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이에요. 그냥 아무 확신 없는 기대감으로만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우리는 냉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내용 잘 살펴주셨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주말 사이도 이슈가 있었다 말씀드렸던 게,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유럽 내 미군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 확전을 하지 말아라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건주의 상승에 좀 큰 호재가 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재건주의 호재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전쟁을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만들려는 거기 때문에 종전으로 이제 조금 시작하는 첫걸음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들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이슈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과거 행적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만 좀 따라다니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조선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트럼프 시리즈로 간다고 예. 해도 과언이 예. 아니네요. 뭐 오늘 조선이 올라간 것도 결국에 트럼프 때문일 텐데 한국에 SOS를 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한국 조선업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조선업 좀 도와줘라고 헬프 SOS 친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네.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트럼프 당선자가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슈퍼사이클을 맞이했어요. 국내 조선업 슈퍼사이클 맞이했다. 그리고 예정보다 빨리 나왔다라는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알려졌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협력 요청을 했던 거는 사실상 예상이 없었거든요. 예상이 없었고 그리고 조선업 관련해서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조선업이 진출했던 거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원금까지 주면서. 그런데 이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미국 조선업의 이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6.25 전쟁 이후에 동북아,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설비, 시설, 기술 모두 그리고 건조 속도에 대한 부분들까지 모두 낙후가 되면서 지금 미국의 조선업은 괴멸이 된 상태예요. 아예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중국은 해양 1대1로 그리고 과거에 중국이 무역을 했던 이 실크로드를 통하는 이 국가들 그리고 남방 정책 해양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바다에 대한 패권을 좀 지배하려는 이런 이 계획들을 발판 삼아서 해양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조선업을 엄청나게 부흥을 시키면서 엄청나게 국내 조선사들과 수주 경쟁을 치르면서 한때 조선업 1위까지 달성을 했던 게 바로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양력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군사력, 해양 군사력에 대한 것들은 미국 강해요. 하지만 이것들을 수리할 수 있는 설비라던가 이런 건 자국 내에 사실상 전무하다고 봤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군함이나 추가적인 해양 패권을 중국의 해양 패권 도전에 대한 야욕을 꺾기 위해서는 미국의 조선업을 발전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조선업은 사실상 괴멸을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다시 조선업이 1위, 수주량, 선박 발주량 1위를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 1위의 자리를 탈환했어요. 이때는 이때다라는 이제 미국의 생각이 딱 깔려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이나 산업 설비 이런 것들 기술력을 좀 받아서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선업과 관련 미국 조선업 한국을 선택했던 거, SOS를 선택을 했던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제가 밤에 이제 밤방송 9시 방송에 나오면서 저는 이제 이거 34,000원 영역대에서 잡아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금요일 날 상승이 나오면서 34,000원에 대한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충분히 수익권으로 돌아섰거든요. 이 종목은. 그러면서 34,000원 부근에서 잡아달라라고 이제 35,000원 돌파 나오면은 더 좋은 가격이다. 이거 무조건 간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이제 대안주로 좀 종목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목표가 38,000원에 대한 목표까지 달성하고 2차 목표가까지 이제 좀 위에까지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오늘 도지 형태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지금 3만 6천 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요 3만 6천 원에서 3만 8천 원에 대한 가격대를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단기간에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기간적인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만 8천 원과 3만 6천 원의 가격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여기 매물대거든요. 이 자리 소화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 지금 실적이 주가에 무조건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3년치가 반영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저평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추가적인 호재 트럼프의 SOS 요청은 정말 한국 조선업에 있어서 추가적인 호재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 상승에 대한 파동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힘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힘스. 이 종목도 오늘 아침에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14% 종가 기준으로 지금 14% 상승하고 있는데 갭으로 상승했어요. 갭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상승폭은 여전히 지켜줬어요. 지켜주면서 14,500원대에 대한 가격 영역을 매물대로 확실하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도 지금 현대힘스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약간의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의 우하향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놓고 이 저점을 살짝 이탈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눌렸으면 한 16,000원 부근까지 한번 내려오면 한번 눌림목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 장기 사이클로 놓고 봐도 상당히 지금 차트적으로 자리를 돌려놓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하나엔진, 하나엔진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정고점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에 도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상승 장악 다 나와줬거든요.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오늘 종가 넘어가게 되면 이 16,000원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이거 신고가 영역 돌파하면서 쭉쭉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봐요. 그만큼 주가 차트에서 나타난 것만큼 지금 한국에 대한 조선 관련주들 충분히 시장에서 기대감 받고 있고 앞으로는 트럼프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몇 주 계속해서 트럼프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꾸준히 나올 것이다. 한동안 꾸준히 나올 것이다.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 레드웨이브에 있어서 트럼프 정책 관련주들 지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트럼프 관련주 섹터들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조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존스법이라고 해서 이 아무래도 한미 동맹 생각하다 보면서 이 군함이 또 빠질 수 없는 화두인 것도 맞는데 그 중에서도 이 건조가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존스법, 미국 내에서 항구에 오가는 모든 군함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게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이게 상승 모멘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오션이 가장 수혜를 크게 볼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필리 조선소,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필리 조선소를 올해 인수를 했었죠.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하는 것들이 군함. 하나오션에 이제 또 하나오션에 있어서 또 조선하고 있는 게 잠수함이거든요. 잠수함, 군함 이런 것들을 건조하기 때문에 저는 정비나 신규 선박, 군함을 건조함에 있어서 필리레이스 인수한 하나오션이 가장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존스법 사실은 이미 조선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걸림돌이 될 것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계속해서 꾸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또 인수를 했고 미국의 또 조선소들 지금 문 닫고 있는 폐업하고 있고 사실상 운영 안 하고 있는 조선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미국으로 충분히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조선소를 인수하는 이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거에 지금 현재 바이든 정권에서 추진했던 이 잠수함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 조선업 IRA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 법안을 폐지할 수는 트럼프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을 마지막으로 상승 중인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미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매수가는 99,500원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일단 비중도 상당하신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뭐 대장이기는 합니다만 하락세가 최근에 좀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섹터는 사실상 저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지금 반도체 지금 미국 쪽으로 지금 미국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하지 않는 이상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어느 정도 수요는 다 나왔고 생산에 나와주기 지금 양산 체제에 돌입하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HBM 이제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겠다라고 이제 발언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미 반도체 사실상은 지금 반도체 장비주기 때문에 선행하거든요. 장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이 나왔고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주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삼성전자 HBM을 사용하겠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수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주문을 넣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발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99,500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를 99,500원 이 위치에서 비중 50%나 들어가셨네요.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신저가가 지금 최근 신저가가 또 이탈이 나왔어요. 지금 나오고 나서 지지선 이탈이 나와주면서 역배열이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5일선 타고 내려가고 5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아쉽지만 지금 손실폭 더 커지기 전에 저는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을 이제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상 컨센서스. 분명히 가이드 자료가 있을 텐데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세요. 매출에 2024년 3분기 지금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 추정치. 이거는 거의 맞을 거예요.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4분기 실적 감소하죠. 내년 1분기 실적 1,200억대로 감소를 해요. 그리고 영업이익 확실히 줄어들죠. 2천억에서 1,000억 가까이 나왔던 매출액이 그러면은 한 5% 정도 매출액이 나오겠네요. 5% 매출액에서 5%도 안 나오는 수준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3%대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주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실적을 반영해서 지금 내년 1분기에 대한 실적까지 반영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차트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 차트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비중도 많이 싣고 하셨지만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도와주셨는데요. 우선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주시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티웨이 항공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2,745원에 비중이 45%입니다. 전문가님, 티웨이 항공 최근에 경영권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시긴 합니다. 오늘 네. 하락장이지만 네. 비중 45% 어떻게 보실까요? 경영권 이슈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실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달 이상 갔잖아요. 이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예요. 과거에 이제 다음 이제 카카오하고 SM 경영권 분쟁도 진짜 반짝했거든요. 한 3, 4일 나오다가 갑자기 경영권 분쟁 끝나자마자 주가 급락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이슈를 타고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2,745원 이 자리 바닥권에서 잘 잡으셨어요. 사실은 돌파 나온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정말 잘 잡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미 경영권 이슈가 되기 전에 진입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경영권 분쟁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경영권 분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3,600원, 3,700원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봉 살펴보실게요. 이 자리에서 한 파동 나왔죠. 두 파동,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단기적인 엘리어트 파동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는 나와줬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삼각수렴 나오면서 상승 추세선 이 자리를 지지가 이탈이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60일선에 대한 이동평균선 지지는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정고점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지금 수익권일 때 수익을 좀 지켜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000원 조금 내려오더라도 60일선 이탈 60일선 이탈 나왔을 때 한 3,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때가 3,000원을 좀 익절 라인으로 잡고 이탈하게 되면 전량 익절을 하되 추가적인 이슈들이 또 분쟁 이슈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들이 테마주로 지금 편입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전에는 드문드문 있던 이 경영권 분쟁이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제 테마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또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익절 지금 수익권인 이상 3,000원에 대한 익절 라인은 반드시 지켜놓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티웨이 항공 살펴봤는데요. 역시 수익을 줄 때 챙길 의견 주셨습니다. 3,000원 정도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하나오션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38,200원의 비중 30%입니다. 전문가님, 하나오션 그래도 상승세가 이 며칠 새 아주 굉장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매수가에 지금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오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보면은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에요. 아까 이제 뭐 방산, 존스법 사실은 영향 제일 안 받는 게 지금 선점했거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 존스법을 존스법 발동하기 전에 이미 다시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벌써 미국의 조선소 인수하면서 규제 이미 벗어났어요. 벗어났고 지금 지원금도 받으면서 인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의 위치를 딱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다만 이제 38,200원이시잖아요. 38,200원 이 자리가 저는 수익을 줄 때 약간의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제 방송 보셨으면은 분명히 35,000원에 분명히 잡으셨을 텐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안타깝긴 해요. 10% 이상 비싸게 주고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수익을 줄 때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 줄이고 제가 이제 36,000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가까지는 다시 한번 줄 수 있거든요. 이때 비중을 좀 줄였다가 나왔을 때 다시 주가가 이제 분명히 제가 이제 여기 박스 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가 한 번에 빵 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단에서 약간의 비중 조절을 좀 통했다가 하단 내려왔을 때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가면서 이 상승 돌파 나왔을 때 이 상승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러면서 목표가 44,000원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44,000원까지 지속적인 홀딩에 대한 관점. 하지만 비중 조절하면서 평단가는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오션 살펴봤습니다. 매수가 38,200원 선에서 비중을 줄이고 하락이 왔을 때 다시 비중을 담는 그런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목표가는 44,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한전선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14,7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대한전선 최근에 어쨌든 조금 낙폭 이후에 좀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대한전선 구리 관련주잖아요. 전선은 저는 무조건 일단은 필요하다고는 봐요. 그런데 과거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9,000원 하던 게 2만 원까지 이제 두 배 넘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14,700원 매수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4,700원에 대한 매수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약간 높으시네요. 근데 저는 지금 만 원에 대한 가격 이 자리를 이탈 안 하면은 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40% 가까운 손실률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저점인 여기 11,000원에 대한 자리를 좀 지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일단 전선 관련주잖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전선은 전선은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AI가 기다리고 있죠. AI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AI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무조건 늘어날 거예요. 클라우드 서버, 마소나 엔비디아, AMD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버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전력 무조건 부족하게 될 거거든요.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전선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미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홀딩이 좀 장기간 좀 홀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대한전선 이 홀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살펴보기에는 재무적인 안정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재무적인 안정성을 좀 놓고 봤을 때 자본금 그리고 영업이익률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내년에 좀 상승할 것이다. 왜냐? AI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장기간 좀 끌고 가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정성으로 놓고 봤을 때 부채 비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채 비율 너무 좋아졌어요. 295%에 달하던 이 부채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재무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좀 갖췄다. 그리고 유보율 없었죠.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그런데 500%, 600%, 650% 갑자기 급상승을 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중국에 있어서 중국에서 자금 경기 부양책 계속해서 나와줄 거거든요. 경기 부양책 나오면서 중국 산업 발전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걸로 놓고 봤을 때 대한전선 전선 관련주들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전선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이 전선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래도 이 종목 홀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LG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1,3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고점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좀 횡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디스플레이는 사실 좀 한숨이 나와요. 디스플레이 업종이 워낙 좋지 않고 지금 우리 휴대폰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는 휴대폰을 1년에 한 번씩 바꿨어요. 1년에 한 번씩 바꿨는데 지금 제가 바꾸는 주기가 2년에서 2년 반 정도로 늘었어요. 그만큼 휴대폰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상한선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PC도 마찬가지죠.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성능이 어느 정도 이제 상한선에 도달하면서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사용 주기가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수요가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1,300원 손실폭 크지 않을 때 이거는 그냥 가볍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저희 첫 번째로 이렇게 종목을 주셔야 되는데 또 장이 아쉬워서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힘낼 수 있도록 종목 하나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참 생소하죠? 근데 딱 들어보시더라도 딱 종목명만 들어보시더라도 어떠한 종목인지 딱 감이 오시겠죠? 맞습니다. 레이더예요. 레이더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레벨 4 자율주행 지금 이제 신기술인 레벨 4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제 만도와 MOU 업무 협약이 이제 체결된 기업인데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상장된 지 지금 작년 8월에 상장했고 이제 1년이 막 지난 이제 신규 상장 주면서 자리를 막 잡기 시작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재무적으로 당연히 좋지 못합니다.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다만 여기서 기술 특례를 받았어요. 기술에 대한 성장성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상장이 되면서 지금 매출액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적자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부채가 줄어들었죠. 부채가 줄어들면서 자본 잠식이었던 상장 이전에 잠식 상태였던 부채 비율이 지금 20%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정부 국책 산업에도 국책 과제에도 포함 편입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이제 생산하는 이 센서 레이더 센서 같은 레이더 센서를 좀 보시게 되면 자율주행하고 드론이에요. 지금 전쟁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에서 나오고 있는 전쟁 관련도 그렇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드론이에요. 그만큼 드론이 가격이 싸거든요. 싸고 양산이 가능하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엄청난 수를 통해서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생산에 있어서 레이더 생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의 수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매수가 11,000원까지 좀 내려왔을 때 눌림에서 좀 공략을 했으면 좋겠어요. 11,000원. 이 자리를 놓고 이 장기 이동평균선 지지 영역인 241선 지지 영역이거든요. 이 자리를 한번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짧아요. 10,000원. 10,000원까지만 딱 10% 정도 손실 구간 딱 지켜보고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넘어가는 13,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이건 박스권 대응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박스권 대응하고 추가적인 오버슈팅까지 노려보고 13,000원까지 노려보고 2차 목표가 1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암호화폐,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조선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트럼프 정책 테마주로 자금이 쏠릴 테니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면서 공략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